홍산 마늘은 9월 중순에 심는 것이 적기라고 합니다. 물론 그 뒤에 심어도 수확은 할 수 있습니다만 수량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때는 제 개인적으로는 고자리파리가 극성을 부릴 때이고 일반 농가는 논마늘 재배에서는 아직 벼가 있을 때입니다. 손바닥 농장도 그리고 논마늘 재배를 하시는 분들께 참고가 되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민하던 차에 다른 모종들처럼 트레이에 재배하여 10월 말 또는 11월 초에 심으면 안 되겠냐는 생각을 하였었습니다. 1차 트레이 심기를 9월 12일에 심었고 2차 트레이는 이보다 12일이 지난 9월 24일에 종구를 넣었습니다. 무지갯빛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부터 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냄새가 나는 퇴비가 아닌 상토에 심었는데도 고자리파리가 어떻게 왔는지 씨 안에다가 알을 낳았습니다. 들은 내용으로는 이놈들은 퇴비 냄새 맡고 오기 때문에 숙성된 퇴비를 쓰라고 하던데 제가 겪어본 고자리는 마늘 냄새를 맡고 오는 것 같았습니다. 알 수 없이 살균 살충제가 든 박스에 침지를 해두었다가 심었습니다. 이건 9월 12일 1차로 심은 것인데 촬영 날짜가 10월 24일, 한 달 12일이 지난 것인데 한눈에 봐도 너무 많이 자랐습니다. 10월 25일 이제 봄밭에 심습니다. 이 모종은 트레이에 넣은 지 한 달하고 13일째입니다. 줄기도 이렇게 많이 자랐지만 뿌리도 얼마나 길었는지 멀칼 자르듯이 1, 2cm 남기고 잘라 심었습니다. 이건 9월 24일 트레이에 넣은 건데 한 달 정도가 지난 것입니다. 1차 트레이보다는 줄기와 뿌리가 덜 무성하지만 이것도 너무 많이 자랐습니다. 뿌리는 너무 길어서 잘라 심는데 오히려 줄기는 너무 크니 부양가족 부담이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1차도 2차도 너무 일찍 모종을 만든 것 같습니다. 심으면서 생각나는 것이 지금까지를 보면 만일 내년에도 이와 같이 한다면 모종 심기 15일에서 20일 전에 싹을 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 두 가지 모종을 뿌리가 너무 많이 나서 잘라내면서 심었습니다. 남은 자리에는 자람을 비교할 홍산마늘 종구를 직접 심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모두 똑같이 비배 관리를 하면서 자람과 수확량을 비교할 일만 남았습니다. 정식한 지 10일째, 종구를 직접 심은 곳이야 아직 싹이 올라오자면 멀었지만 트레이에 심은 마늘잎이 너무 무성하니 잎이 누르스름하게 변합니다. 땅이 마르지 않도록 급수는 하였지만 뿌리 잘린 마늘이 제보다 덩치가 더 큰 줄기와 잎을 먹여 살리는 일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동안 몸통에 있는 수분과 양분으로 버텨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고자리 피해가 계속 나오고 있는 점입니다. 트레이 모종판에서 생긴 것을 고농도 살균 살충제에 4시간 이상 담궈 두었는데도 아직 다 방제가 되지 않았거나 아님 새로 날아온 것입니다. 11월 11일 그러니까 모종 정식한 지 보름가량 지난 때입니다. 마늘이 착근을 하고 있는데 1차, 2차 심은 것 중에 사그라지는 것이 생기고 있습니다. 식 당시 종구를 그대로 심은 곳에는 이제 몇 개가 싹을 빼어 올립니다. 겨울 동안은 따로 보온을 하지 않았습니다. 춥기도 하고 가뭄도 심했지만 왼쪽 10월 25일 종구를 그대로 심는 것은 별탈 없이 싹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가운데 한 달 전에 싹을 낸 것이나 맨 오른쪽 42일 전에 트레이에 싹을 낸 것은 말라 죽은 것, 살아있어도 싹이 보잘것 없습니다. 열흘 뒤인 4월 4일 포장 모습입니다. 좋은 거를 그대로 심은 것은 자람이 좋습니다. 그러나 40일 일찍 트레이에 심을 싹을 낸 것이나 30일 전 싹을 낸 것이나 구별할 수 없이 황폐합니다. 그래도 비교하면 먼저 낸 것이 더 형편없습니다. 이제 원인 분석에 들어갑니다. 종굴 자란 것은 10월 하술 홍산 마늘 치고는 한 달 때 심어도 크게 자람이 늦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때 심었으면 이보다는 자람이 다소 좋겠죠. 그러나 예상보다는 자람이 더 좋습니다. 반면에 트레이에 심은 것을 뽑아보니 완전히 잎이 마른 것은 뿌리가 말라 있었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볼 때 첫째, 정식 후 월동에 들어갈 때까지 새뿌리가 내려 착근을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늘은 겨울에 들어갈 때 뿌리가 잘 뻗고 튼튼해야 추운 겨울 동해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착근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아님 약한 뿌리로 동해를 이겨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트레이에 너무 오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염 뿌리가 1, 2cm 내외로 내어서 심으면 착근을 무리 없이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트레이 모종 기간이 이 실험처럼 3, 40일 너무 길어 보입니다. 물론 올가을에 수정하여 실험에 다시 들어가야 확실히 알 수 있겠지만 굳이 뿌리를 내어 심으려면 15일 정도 이상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트레이로 뿌리를 내어 심더라도 심는 시기를 보름 이상 당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뽑아본 결과 어떤 것은 실뿌리가 없고 마늘통이 훼손된 것으로 보아 고자리파리 뿌리응의 피해를 늦가을에도 계속 보았다는 결론입니다. 트레이에서 있었던 해충들을 다 못 잡아서 그런지 아니면 약한 곳을 찾아 정식 후에도 공격을 계속 받은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마늘 트레이에 심어 일찍 뿌리와 싹을 내어 심는 이 프로젝트는 결과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트레이 모종기간이 너무 길어 마늘싹이 너무 자르는 데 비해 뿌리 착근은 뿌리가 오히려 길어 늦었습니다. 둘째, 트레이 모종 내는 기간에 고자리파리 피해를 입었습니다. 고자리파리는 꼭 퇴비에만 오는 것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상토에 심은 것에도 오는 것으로 보아 마늘 냄새를 맡고도 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마늘 트레이에 심어서 모종을 만들어내어 밭에 내는 것은 재배 기간을 많이 늘려야 한 보름, 이 기간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이 투자돼야 할지는 의문입니다. 차라리 한 보름 늦게 심고 말지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꼭 이 실험을 한다면 정식 보름 전에 트레이에 좋은 거를 심고 그것도 고자리 피해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모종을 내어 봄밭에 정식을 하면 한 보름 기간을 버는 점도 있지만 허실을 줄이는 점도 있습니다. 어떤 작물이라도 종구나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지 않는 허실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처럼 아니라 제대로 모종을 낸다면 그냥 알만을 심었을 때보다 포기가 비어있는 허실은 더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실험은 의도하였던 대로는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가을 15일에서 20일 정도 앞당겨 트레이의 모종을 만들어 다시 도전해 볼까 합니다. 어쩌면 무모한 실험이지만 여기에서도 분명 배우는 점은 있을 것입니다.